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장의 건강에 대해서 몇 차례 또 효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오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좀 푸는 이런 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 알칼리 체질인 게 좋다. 예,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게 약 알칼리라야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부터 그 소화관, 음식이 지나가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게 하나의 긴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체의 내부냐? 사실은 그건 외부입니다. 내부가 되는 외부입니다. 이게 하면 보이잖아요? 이 외부입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내부가 되는 외부라고 불리는데 의학적으로는 외부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내과, 외과가 이런 걸 나뉘거든요. 이들의 장기는 몸의 내부에 있지만 이 피부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 이 목에 가시가 걸린다거나 이건 이 외부의 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내부가 되는 외부라고 한다면 이 소화관을 제외한 모든 실질적인 장기, 그러니까 혈액이나 폐나 또 내부의 내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내부, 그거는 혈액, 폐, 간, 심장 이런 거는 내부에 있고 또 내부의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액은 보통 pH 7.35에서 7.45 약간 7.5까지 약 알칼리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또 피부나 머리카락은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게 외부에서는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약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5.5에서 6 정도 약산성. 이렇게 피부 이런데 이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피부에 좋은 비누가 사실은 굉장히 알칼리가 강한데 요즘은 약산성 비누도 나오고 화장품은 거의 약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속의 위는 평소에는 pH 5 정도의 산성, 그러니까 아주 약산성은 아니지만 강산성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근데 음식이 딱 들어왔다 하면 pH 1.5 정도면요 아주 강산성이에요. 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버릴 정도로 아주 강산성, pH 1.5 정도면. 근데 음식이 들어오면 이 강산이 나옵니다, 위에서. 근데 강산으로 음식을 녹이기도 하고 세균도 죽이고, 산의 세균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지도 않게 먹는 음식에 세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도 죽이고, 그래서 강산이 돼야 강산성의 그 소화액이 나와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장은 pH 5에서 6.5. 우리가 pH는 0에서 14까지 있는데 7이 중간이에요. 그럼 7이 중성입니다. 그러면 5에서 6.5라는 건 중성에서 약간 산성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장은 약산성이라야 건강합니다. 5에서 6.5 정도. 그 다음 대장, 소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가죠.
대장은 5에서 6, 산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라야 건강하고, 여기에서 왜 대장, 소장에도 약산성을 유지를 하느냐면, 위산에도 죽지 않고 남은 나쁜 세균이나 또 그 음식이 내려가면서 부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 번식하는 세균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대장과 소장도 약산성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화관은 내부에 있는 외부인데 단 12지장, 우리 몸에 내려가다 12지장이 이렇게 소화관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약 알칼리성이란 pH 8 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12지장에서 pH 8 정도가 유지가 안 되면 췌장 효소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H 8 정도는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이 항문까지 가는데 산성이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약 알칼리성인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12지장. 그 12지장에 이게 저기가 pH가 안 맞으면 췌장 효소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리가 나는 위산이 과다해서 속이 쓰리다. 그 위산이 과다해서 속이 쓰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위산이 더 강합니다. 근데 위산 과다로 위가 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가 헌다, 위산 과다로 위가 헐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위장약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위장약은 산을 좀 약화시키는 제산제의 역할을 합니다. 제산제라는 건 이 위산이 강하니까 속이 쓰리다는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산을 약화시키려고 알칼리성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위산이 어떻게 되죠? 산과 알칼리가 만난 중화가 되죠. 이 중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위장약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정말 크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는 위궤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복용을 하면 위산이 옅어지고 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위산을 옅게 만드는 걸 집어넣으니까 나는 필요가 없나 봐. 이 사람은 자꾸 위산이 나가도 위산을 옅게 만드네. 그럼 내가 안 나가야지. 네 몸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위의 폐하가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이제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알칼리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위산이 낮아야 되는데. 그러면 알칼리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사람마다 헬리코박터균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얘를 계속 위산이 죽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창궐하지는 않아요. 근데 위산이 옅어지면 헬리코박터균은 엄청나게 정말 막 수백 배로 불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헬리코박터균이 많으면 위벽을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위벽을 파고 들어가면 얘가 여기다가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시간이 지나면 장상피 화생이 됩니다. 장상피 화생이 시간이 지나면 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암이 되는데, 이 무제한으로 번식하는 이 헬리코박터균을 막으려면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약을 먹기도 하거든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첫째는 위산이 강산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칼리 성분이 많은 음식이나
소화제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칼리 성분이 많은 그 물 이런 걸 먹으면 우리 몸이 알칼리로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알칼리 이온수기도 판매를 많이 합니다. 뭐 수백만 원씩 해요. 다단계 회사에서도 팔고 뭐 수백만 원씩 하는데, 이 책에는 알칼리 이온수, 뭐 알칼리수, 또 뭐 판매하는 알칼리수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알칼리수는 위산을 옅게 만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위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위는 위산이 강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위산, 강한 위산이 늘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밥 시간이면 이렇게 점심, 저녁 늘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든지 뭘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간식을 뭘 또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뭐 과자를 먹어.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야식을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 위산이 계속 나왔다 말았다 나왔다 말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막 위염이 되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오지 말아야 될 시간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위의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인 식사, 위산 과다가 되지 않으려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사람들은 위병, 위산 과다로 병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이온수가 좋다고 뭐 그것만 찾아서 뭐 이렇게 받아 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건 장복을 하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소장암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암은 원래 소장에는 암이 없다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도 소장암 환자들 여러 명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 중에 소장암이라는, 그전에는 소장에는 암이 안 생긴다고 여기질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장 점막은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서 악성화가 일어나도 금방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배설되기 때문이라고, 이런 소장암이 없는 이유라고 그게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는 그 드물다든 소장암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12지장을 제외하면 소장은 약산성이라 해야 되는데, 12지장에서 상승한 폐하가 12지장만 8 정도 나와야 그 췌장 효소가 나오니까 거기만 약간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폐하가 낮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상승한 폐하가 소장에서 이게 낮춰지지를 않아요. 낮춰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장에서 낮춰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설탕 성분, 자당, 우리가 먹는 음료수, 과자 뭐 이런 데 설탕, 음식에도 또 달게 만드는 집이 있어요. 그게 주부의 그 음식 만드는 습관입니다. 뭔가 달큰해야 가족들이 잘 먹으니까 자꾸 설탕을 넣고, 아니면 시럽, 시럽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외부 음식을 통 안 먹다가 한번 나가서 먹어보니까 음식이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면 집에서 주부들도 설탕이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장의 폐하를 높이지 않아요. 소장의 폐하가 높다는 건 그 사람의 평소에 설탕이나 음료를 많이 마셨거나 설탕이 들어간 그런 단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12지장에서 올라갔던 폐하가 떨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그러면 소장의 폐하가 약산성이 안 되고 약알칼리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약 알칼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염증이 약 알칼리 상태에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당이 들어가면 칸디다균 같은 그런 유해균이 강력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장 내에 그런 게 번식을 하면 이 폐하가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소장의 폐하가. 그리고 장속이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럼 장속이 부패되면 췌장에서 이 중탄산염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게 된다고 합니다. 췌장에서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그게 약간의 알칼리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고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의 산성이 십이지장에서 중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는 약 알칼리로 갔다가 그래서 폐하가 올라가지 않고 췌장 효소가 나오지 않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장속의 부패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야말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속의 부패가 소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장속의 부패가. 그래서 장속의 부패하지 않으려면 뭘 드셔야 된다고요? 뭘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단 음식.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단 음식. 절대 짠 음식보다 단 음식이 훨씬 위험합니다. 육류,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도 세균을 증식시킵니다. 소장의 세균을. 그래서 육류나 생선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무게가 내 몸무게 70kg다 그러면 한 끼 식사에 70g 이상을 먹으면 소화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내가 먹어야 내 소장이 더 편안할 것인가, 소장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관암이나 담낭암도, 우리 담낭암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담관암, 담낭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소장의 pH가, 이 폐하가 알칼리성으로 기울었을 때 출현한다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관암, 담낭암 원인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왜 담관암이지? 왜 담낭암이지? 재수없어서 암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미리 먹는 거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죠. 특히 소장의 폐하가 조절이 안 되고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할 때 이 담관암, 담낭암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소장의 폐하는 반드시 약 산성이라 해야 됩니다. 약 알칼리성 체질이 좋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약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또 참 실패한 요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어떤 분이 우리 빵 만들 때 넣는 그거 메이플 시럽하고 중탄산 나트륨인가 그걸 뭐라고 하지? 우리 그릇 채소 씻을 때 쓰고 과일 씻을 때 쓰고 하는 거 그걸 먹으라고 식용으로 나오는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럽하고 그걸 한 달 정도 먹었습니다. 그게 어떤 원리로 죽이느냐 하면 중탄산 나트륨이 식용으로 나오는 거 그걸 이제 메이플 시럽하고 섞어서 이렇게 녹아요.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 타면 그걸 섞어서 마시면 메이플 시럽은 암세포를 유인을 하고 암세포가 이제 당분이니까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 그러니까 소다 같은 소다 그 소다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런 이론이었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뜨고 그런 걸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한 달을 먹고 위를 완전히 위염이 생기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암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실패한 요법을 제가 해보고 그건 절대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위험을 정말, 예, 고치느라고, 저는 그 독일에서 수입한 그 아미노산까지 먹고, 그걸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완치를 시켰는데, 그 위험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했거든요. 잘못된 예, 암 치료 방법, 이런 게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성 음식이 먹었을 때 내 몸에 알칼리성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 위는 강산성이라 해야 되고, 들어가다가 잠시 십이지장에서 약 알칼리로 갔다가 다시 췌장효소를 만나서 다시 중화가 되면서 약 산성으로 가서 소장, 대장 다 약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에서 약산성이 유지가 안 되면 이 담낭암, 당관암, 소장암 이런 걸 일으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칼리성 음식이 내 체질을 알칼리로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도 대량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먹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예. 좋다고 먹는 물, 좋다고 먹는 그런 음식이 내 몸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이온수기, 알칼리수,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속상하게 하시겠지만,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제가 체험도 해봤고, 예, 이런 소다수를 먹고, 몸이 망가진 체험도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체험을 바탕으로 알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식품이나 물을 먹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